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개미 투자자가 가장 지키기 힘든 것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힘든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는데 아마 힘든 날이 더 많을 겁니다. 우선 주식을 시작하게 되면 자신만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시장과 종목별 운이 받쳐줘야지 돈을 벌게 되는데 이 인내를 하지 못한다면 이런 수익들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꽤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남들과 비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은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남들과 비교를 하면 불행해지는데 이 주식 투자도 남들과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주식 커뮤니티를 보다가 남들은 다 수익이 나는데 왜 나만 이렇지? 누구는 하루에 수백만 원씩 버는데 왜 나만 이렇지? 시장이 올라가는데 왜 수익이 안 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계획하지 않은 매매로 이어지게 되거나 판단력 없이 어떤 종목을 무리하게 진입을 해서 홀딩을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나곤 합니다. 대상승장에서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건 확실하지만 대상승장이 아니고 그냥 안정적인 시장이라도 충분히 종목별로 수익을 내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회만 잘 잡는다면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폭락장이 아닌 이상은 어떤 시장이든 간에 자신만의 매매 방법과 그리고 시장별로 지켜야 되는 매매 방법 이런 것들만 다 지킨다면은 어떤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의 상황을 남들과 비교를 하다 보면 정상적인 매매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초기에는 남들과 비교를 하는 버릇이 많았습니다. 제가 하루에 10만 원도 못 벌 때 그때 다른 사람이 하루에 수백만 원을 버는 것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정말 매매에 신경 쓰일 만큼 무리해서 계획이 없는 종목을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충동 매매를 해서 손실을 크게 입거나 얼굴도 모르는 다른 사람의 계좌를 따라가려다가 가랭이가 찢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랭이가 찢어진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저도 초기에 깡통을 차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다 수익 나는데 나도 수익 나야지 이렇게 비교를 하다가 무리하게 미수를 쓰거나 계획되지 않는 매매를 하거나 내동매매, 충동매매 안 좋은 것들 다 하다 보니까 매매가 완전히 꼬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계좌와 자신을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덧붙여가지고 이 시장과 자신의 수익률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이 오른다고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반대로도 상승장에서도 손실이 날 수 있고 하락장에서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도 이 상승장인데 수익이 안 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해결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승장에서도 자신의 기준과 맞는 그런 종목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매매할 종목이 나오면 매매를 하면 되지 지수가 상승한다고 수익을 무조건 봐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당연히 최근에 하락장에 평소처럼 대응을 했다면 요즘 시장에서 급하게 일부 종목들만 오르는 시장에서 수익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떨어졌던 종목이 오르거나 아니면 시가총액 상위 아니면 다른 반도체나 바이오 이런 테마주 쪽으로 일부 종목들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난다면 지수 상승하는 것만 보고 접근하다가 변동성도 없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만약 그런 종목들을 지수와 함께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잡다가 변동성이 없어서 크게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요즘 상승장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주식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는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수가 오른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지수가 안정화가 될수록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을 오버나잇, 하룻밤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2, 3일 가져간다거나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수를 따라서 돈을 벌 것이면 지수 관련 상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레버리지 같은 거, 레버리지가 이거래일 동안 거의 10%나 올랐죠. 이런 지수 관련 상품들을 사는 게 좋지,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종목을 사실 거면은 지수를 무리하게 따라가는 것보다 자신만의 기준이 좀 성립되는 그런, 매매했을 때 이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하면 수익 볼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확실한 자리를 주는 종목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애초에 그냥 지수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레버리지 같은 거에 투자하는 게 아닌 이상 지금 시장에서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런 마인드로 급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면서 진짜 하루에 매매할 종목이 정말 없어가지고 매매를 안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무리 종목이 매매할 게 없다 하더라도 그게 한 3일 이상을 가지가 않습니다. 3일 이내는 무조건 매수할 만한 종목과 뭐 매수할 만한 자리를 주는 종목들이 생기게 됩니다. 길어야 이틀입니다. 제가 대부분 날을 매매를 하고 있고 뭐 전업 투자자라서 무리하게 무조건 주식을 매매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은 없고, 기다리다 보면 뭐 시장에서 아무리 살 게 없다 하더라도 기다리다 보면 갑자기 터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 참기가 힘들지, 기다리다 보면 결국에 많은 종목들이 변동성을 줍니다. 지수가 당연히 큰 수익을 주는 것과 연관이 있겠지만 지수가 오르는 만큼 계좌도 오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지수는 내가 주식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좀 더 많은 종목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만들어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 매매할 게 없다면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만 보더라도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지켜보던 종목이 거래대금 1, 2위 종목인데 이 두 개만 이 화면만 지켜보더라도 매매할 종목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리를 잡냐면 간단합니다. 이게 거래대금 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날 강한 종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제일 강한 종목입니다. 이날 제일 많은 돈이 코스닥에서 미스터 블루, 마니커 FNG 제일 많이 거래되는 금액, 그리고 거래대금을 보면 3위에 비해서 2배나 높습니다. 그만큼 거래대금 1위라는 종목이 매일매일 번갈아 가면서 어느 종목에서 터질지가 모릅니다. 이 방법 말고도 평소에 보고 있던 종목이나 아니면 자기가 원래 계속 보면서 어떤 자리에 진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자신만의 기준선만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선을 깨지 않고선 계속 버텨주는 것을 봤을 때 그때 진입을 한다던가, 뭐 매매 방법은 이 주식시장에서 널렸습니다. 정말 많고 그 매매 방법을 선택을 해서 가장 좋은 자리에 진입을 할 수 있게 항상 노리고 있어야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거래대금 상위도 보시면 항상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처음에 오전장 시작을 하면은 어떤 게 거래대금 상위가 될지 오전장에는 모릅니다. 한 시간이 좀 30분 정도 지나야지 슬슬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올라오고, 아니면 늦게 터져가지고 한 10시, 11시 이렇게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출발해서 이것도 부지런해야지 캐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거래대금 상위 이 화면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은 보는 것 같습니다. 몇 번 보는지 모르겠고 그냥 밥 먹듯이 체크를 하고 있고, 오전장 시작하자마자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는지 참고를 하신다면 뭐 일단 확실하지 않으면 처음에 올라갈 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올라가자마자 잡는 것은 약간의 그런 리스크를 부담하고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솔브레인 같은 경우 처음에 오르는 것을 보고선 따라잡았다가 추격 매수로 따라잡았다가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거래대금 상위 1위, 2위 이런 거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보다가 일단 올라가는 거 구경하면 됩니다. 올라가서 상한가를 가든 뭐 20%가 오르든 구경만 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오른다면 그거를 매매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적당히 오른 상태에서 거래대금은 계속 터지고 있고 그 거래대금이 터지는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시초가를 회복할 때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장 초반에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서 시초가를 회복한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큰 의미가 있고 이유 없이 시초가를 회복하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시초가를 회복하거나 고점, 오전장에 주었던 고점 그거를 회복할 경우에는 분명히 거래대금 상위가 장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한 번쯤은 대시세를 준 다음에 뭐 내려가든 아니면 상승을 유지하든 어떻게 마감할지는 보장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 고점이나 아니면 이 솔브레인도 흘러내렸다가 여기서 이동평균선을 타고선 점차 올라가서 이 고점 근처까지 올라갔으면은 고점을 뚫어 주었을 텐데 그 뒤로 힘을 잃고선 이렇게 무너지니까 시세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또 일별 차트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별 차트로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정말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평소에 좀 강한 차트나 평소에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는 차트나 그리고 이 변동성으로 봤을 때 한 15% 이하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 그걸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오전장에 25%, 20% 이렇게 올랐던 종목을 내려올 때 잡는다 해도 다시 25% 상한가 이렇게 갈 확률은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오전장에 너무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들 뭐 수치로 따진다면 10% 이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VI가 걸리지 않은 상태 처음에 올라갔다가 어떤 종목이 VI가 걸린 상태면은 그게 내려갔을 경우에 다시 회복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VI가 걸리지 않은 종목들 이 VI가 뭐냐면 뭐 이 V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 VI가 걸리게 되면은 여기 VI가 있죠. 하락 VI인데 상승 VI로 걸리게 되면 그 뒤부터 주가가 내리막으로 갈 확률이 높긴 하지만 장중에 말이죠. 오전장에 좀 빠른 시간 내에 말아 올려서 VI가 걸린다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장중에 상승 VI가 걸리면 그 상승 VI가 목적인 세력들도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들이 딱 상승 VI까지만 터치를 하고선 주가를 내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주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미스터 블루도 정확히 VI 걸리자마자 풀리자마자 바로 떨궜습니다. VI가 이게 1200원에 걸렸는데 1200원에서 2분 뒤에 1250원, 50원이 오른 가격에서 시작해서 정확히 고점 1350원을 터치하자마자 바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VI가 일부러 걸리게 하려고 터치해놓고선 떨어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고점 돌파 매매, 당일 고점 돌파 매매, 거래대금 상위 고점 돌파 매매를 하실 경우에 처음에 VI가 걸릴 정도로 많이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노리신다면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고점을 뚫어준다면 VI가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내렸다가 다시 고점을 뚫어줄 때 아니면 뚫어줄 것 같을 때 진입을 했다가 고점을 뚫은 상태에서 유지를 하면은
VI까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VI는 첫 번째 VI가 걸릴 확률이 매우 높고 그 VI가 풀린 상태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 보장을 못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VI가 있다면 요즘 세력들이 그 첫 번째 VI까지는 주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나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첫 번째 VI를 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노려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남들과 비교를 하지 말라는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야기가 사안으로 가서 이 거래대금까지 왔는데 아무튼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남들과 비교를 안 해야지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세울 수 있고 이런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간에 어떤 시장이든 간에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